서장 보고 있습니다. 하운사에게 답하는 편지. 이것도 대종고 스님께서 55이셨을 때 귀양처에 계실 때 쓰신 편지다. 하운사는 공무를 운반하는 관리 운사. 가르치심을 보니 시작이 가르치심을 보니 가리키는 거가 아니고 가르침. 존중하는 걸로 보이고요. 상대방이 보내온 편지를 가르치심을 보니 도와 계합한 즉 하늘과 땅이 한 곳이요. 하늘과 땅이 한 곳이다. 이때의 어떤 이제 유교가 기본 사상일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은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랑. 근데 그 하늘과 땅이 한 곳이요. 생각이 다른즉 얼굴을 보아도 남과 북이라. 뭔가 장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지 주석이 중리가 말하되 그 다름으로 보면 간과 쓸개같이 서로 가까움도 초와 월처럼 초나라와 월나라겠죠. 먼 것 같고 다 다른 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가 들이대고 나는 쟤랑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성격이 다르다. 근데 간과 쓸개같이 서로 가까움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늘 그러면 서로 전쟁하는 사이인 걸 테고 요 나라들은 먼 것 같고 그 같음으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다 라고 하였다. 장자에 그런 인용으로 보입니다. 그 가르치심을 보니 요 하운사가 보내온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도와 계합을 하면 하늘과 땅이 한 곳이요. 생각이 다른즉 얼굴을 보아도 마주보고 눈앞에 서로 얼굴 맞대고 있어도 남과 북이다. 이 말이 참 진실하구나. 당신이 편지에 쓰신 게 참 진실하다. 맞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정말 전하지 못하는 묘함이라. 모양으로 벌어질 것 같으면 천지형격인 거고 도와 계합한다. 모양 없음으로써는 하늘 땅이 다 한 덩어리다. 그대가 마음을 내어 나에게 글을 쓰려 할 적에 아직 붓을 잡고서 종이에 닿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다 드러내었는지라. 드러내다. 두 손으로 드러내다. 귀로 듣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드러내는 건. 붙잡고 종이에 닿기도 전에, 편지 쓰기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다 드러내었는지라. 다시 꾹 참고 견디어 끝을 바라며 다른 날을 기다릴 것까지는 없으리라. 구경을 뭔가 더 바랄 필요 없다. 욕심내지 마라. 이 이치는 오직 깨친 자라야 비로소 묵묵히 계합함이요 평범한 이에게 말하기 곤란하니라. 그러면 너는 평범하니까 이런 격발을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이치는 오직 깨쳐야 계합한다. 연평을
연평은 연평은 장주가 사는 곳. 그곳이 이미 훌륭한 곳이다. 반드시 역순 경계도 많겠지만 장주가 이미 마음을 조복하였기에 역순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음이러니 그래서 다시 역순 경계를 함께 들었다. 이 장주 여기 편지 받으시는 분, 그러면 이제 주석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을 조복을 하신 입장이에요. 하운사. 그래서 처음부터 존중을 하는 가르치심을 보니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러했던 모양이고, 연평은 바로 민령의 아름다운 곳이라 그대가 스스로 조복시킬 수 있어서 역순의 굴대에 굴려 다니지 않으려니. 굴대. 대장간에서 쓰는 고풍판의 밑받침 나무. 그렇답니다. 대문을 선사께서 대문을 잠그는 빗장나무이니 역순을 겪는 사람이 마치 저 문빗장과 같다. 역순 관멸자란 역순 경계가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마치 관과 열이 자유롭게 기체와 대문을 움직이는 것 같다는 뜻. 이 뉘앙스는 우리가 문 얼마든지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역순의 역경계, 순경계에 좋고 싫음에 늘 문짝 이리 열고 저리 열고 하면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듯이 그렇게 굴려다니지 않는다. 스스로 조복시킬 수 있어서 바로 크게 해탈한 사람이로다. 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그러면 허공 가운데 얼마든지 드나들고 이 사람은 능히 모든 심대를 굴릴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사대에 지수화풍 사대에 빗댄 상대해서 심대다. 이 모양이 없다. 이 대는 일상생활에 자유자재하기에 붙들어 매어 속박해 끌고 갈 수 없느니라. 만약 곧장 실행하여 바로 이렇게 받아주신다면 자연이 한 털어 끝만큼도 본인을 장애하지 않으리라. 받아주신다면 고덕께서, 여기서의 고덕은 육조 스님이랍니다. 뒤에 그러면 육조 스님 말씀 인용.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법은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거니와 인데,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인데 부처님 모든 말씀이 나는 오늘 마음이 없거니 어떻게 온갖 법을 쓰리요.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온갖 법을 말씀하셨는데 휘두르셨는데 마음이 없다 이미. 그러면 뭘 쥐고 휘두를 거냐? 휘두를 필요가 있냐?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융이 이르시되 흡흡히 앞에도 나왔죠. 나용 스님의 요 인용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대종고 스님께서 흡흡히 마음을 쓸 때, 흡흡은 무심으로 쓸지니 곡진한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고든 말은 번거롭거나 무거움이 없음이라. 그럼 무엇이
고듬이냐. 무심으로 흡흡히 쓰되 항상 흡흡은 없음을 쓸지니 모양 없이 머문 없이 하는 말이 고든말이고, 내용이 뭐 아무리 곱고 아니면 굽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다. 특히 나육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그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속의 일은 끄집어내어 사람에게 주기가 어려운지라 앞에서 말했던 묵묵히 서로 통한다고 함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간단해요. 역시나 공부 그래도 뭔가 경계가 바뀐 사람에게 쓰시는 편지는 포인트는 붓을 잡고 종이에 닿기도 전에 당신이 이미 두 손으로 다 드러내었다. 뭘 다시 꾹 참고 견디어 구경을 바라며 다른 날을 기다릴 것까지는 없다. 그럼 뒤에 말이 평범한 이에게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도 당신은 달라진 바가 있으니까 이런 말 소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평범한 이 모양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러면 또 쉬라는 말로 이런 소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못한다. 연평은 당신 있는 자리는 스스로 조복시킬 수 있어서 역순의 굴대에 굴려다니지 않으려니 바로 크게 해탈한 사람이로다. 일상생활에 자유자재하기에 붙들어 매어서 속박해서 끌고 갈 수 없다. 장애가 한 털어끈만큼도 없다. 그래서 육조 스님 말씀 또 나용 스님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미 마음이 없는데 온갖 법을 뭘 또 쥐고 흔들려고 하냐. 또 나용 스님 말씀으로 곡진한 말은 수고롭고 고든 말은 번거로움이나 무거움이 없다. 무심으로 흡흡히 써라.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느니라. 뭔가 더 속 시원한 뭔가를 기대를 하든 뭔가 더 해결을 하고 싶은 뭐가 남아있든 이제 그런 유심들에 대해서 시비할 필요 없다. 무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너가 뭐가 갑갑하다. 공부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상상하던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게 유심 무심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좀 단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이것 또한 55에 쓰신 겁니다. 사인은 본중, 본중, 이름이 본중, 자는 거인, 거인. 사인은 관직명인데 중서사인 말하는 거다. 그럼 앞에 한림학사하고 이제 양 두 개, 하나는 뭐라고 했고 하나는 왜 이 중서사인이 왜
왜 직이라고 했는지 여튼. 근데 두 가지를 다 어깨에 거머쥔 이제 아무개한테 편지를 쓰셨었죠. 70 가까이 됐는데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다급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그만큼 높은 자리예요. 지금 중소사인이.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단지 한 의심이니 화두 위에서 의심을 깬즉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지리라. 이것도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고 알고 싶고 저것도 그렇고 원숭이처럼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번잡한데 근데 다 결국은 생사 문제로 귀결되는 거다. 그래서 화두 위에서 의심을 깬즉 한꺼번에 깨지리라. 화두를 깨지 못한즉 다시 화두 위에 나아가 화두와 더불어 겨루어 갈지어다. 만약 화두를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달리 문자 위에 나아가 의심을 일으키거나 이런 말 들으면 또 그거 궁금해지고 아니면은 막 알았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기분이 좋으면 뭐 좋죠. 뭐 기분 좋은 걸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근데 방금 본 것처럼 나벌 30일을 당했을 때 그 기분 좋은 게 보탬이 될 것 같냐? 화두를 팽개쳐버리고 이거 깝깝하니까 나는 요거 가지고는 지금 답도 안 나오고 너무 막막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거 또 봐가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또 힌트를 얻기 위해서 문자 위에 나가 의심을 일으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의 번잡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가 사마의 무리니라. 삿된 마군이다. 정법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걸라나요? 일상생활에서 뭐 늘 뭔가 붙잡으려고 드니까 책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책은 시키는 대로 안 보는데 그럼 또 일상에서 뭔가 아니면 뭐 꿈에서 뭐가 나온들 가장 중요한 건 들고 일으키는 곳을 따라 떠맡으려 해서도 안 되며 떠맡으려 해서도 안 되며 떠맡다를 알아차리다라고 한 것 같다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이제 인용들을 통해 가지고 또 생각으로 재면서 헤아려도 안 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음이 쥐가 쇳불에 들어서는 문득 막다름을 봄과 같으니라. 솥불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솥불은 안이 이제 비어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끝은 당연히 뾰족하니 막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는 나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쥐가 쇳불에 들어서는 문득 막다름을 보는 것과 같다. 또 마음이 마냥 시끄럽거든 오직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화두만을 들지니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의 말씀과 각지의 고승들 말씀과 천만 가지의 차별을 만일 이 무자에서 깨닫는다면 단박에 깨쳐서 더 이상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느니라. 만약 줄곧 사람에게 묻기만 하되 부처님 가르침은 또 어떻고 조사님 말씀은 또 어떻고 각지의 고승들 말씀은 또 어떻고 라고 하면 영원토록 깨달을 기회가 없느니라. 여사인에게는 이미 화두를 주신 상황이고, 그래서 시작부터 바로 화두 얘기하시는 거죠. 화두 위에서만 의심을 깨쳐라. 다른 쪽으로 눈 돌리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여낭중에게 답하는 편지. 이것 또한, 이 편지 또한 55. 그러면 귀향은 53세 가셨는데 그 초반에는 편지 쓰실 상황이 아니셨는지, 아니면은 편지를 모으는 가운데 요 무렵에 쓰신 편지들이 잘 수집이 된 건지, 여튼 여낭중은 또 누구냐? 이건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분인가요? 그러면은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런 게 붙어 있을 텐데 처음 등장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방금 본 거는 뒤에 또 여사인이 이어지네요.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이 여사인이 이름이 거인이라 그랬죠? 동생이네요. 여낭중. 거인에게서 2번이나 편지를 받았는데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중인 모양이고, 형은 제 동생은 어떤 입장인 건지, 형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건데, 지금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그렇기는 하나 또 반드시 애써야 할지니라. 졸이는 마음은 10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애써야 된다. 이미 나이가 60이요 관직의 종사함도 또 다 마쳤으니 은퇴를 한 모양입니다. 다시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형한테 편지를 2번이나 받았는데 형이 네 얘기 하더라. 동생 얘기.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이 동생도 너도 여낭중, 당신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애써야 됩니다. 이미 나이가 60이고 관직의 종사함도 또 마쳤으니 다시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만약 좀 일찍 서두르지 않는다면 나벌 30일에 어떻게 정리해 처리하려 함인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드냐, 죽어서. 듣자니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고 하니, 직접 인용입니다. 아마도 형이 써온 편지죠. 동생이 그래도 요즘 서두른다, 공부에 진지하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라. 우선 뒤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말은 똠막대기니라.
라고 하시니 간식을 이 속에서 뚫지 못하면, 여기는 화두를 대종고 스님께서 직접 주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자 화두가 아닙니다. 처음 나왔어요. 그 화두 속에서 뚫지 못하면 나벌 30일과는 무엇이 다른고, 박학다식한 선비가 평생토록 낡은 종이만 뚫 때에 이 일을 알고자 하여 묻 서적을 널리 찾아보며 지나치게 고상하기만 하고 내용 없는 말로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장자는 어떻고 주역은 어떻고 고금의 난을 다스림도 다 어떻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의 놀림을 당하여, 말에 놀림을 당하여 뒤죽박죽 얽혀 혼란스러워하며 제자백가를 어떤 이가 한 글자 말함을 겨우 듣고서야 바로 책을 엮듯이 외워 가서는 한 가지라도 모르면 부끄럽게 여기다가 그의 자기 집 일을 묻는데, 이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다. 자기 살림살이 아닌 거 가지고 제자백가 한 글자만 듣고도 좔좔좔좔 쭉 다 나오는데 어쩌다가 그럼 한 글자 빠뜨리면은 그거는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 일을 묻는데 이르러서는 결코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으니 하루 종일 남의 보배만 세면서 스스로는 반푼도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당신이 이렇다. 공연히 세상에 와서 잠깐 만났다가 이 몸 껍데기를 훌렁 벗어서는 천당의 남도 모르고 지옥의 듬도 몰라 그 업력에 따라서 재취에 흘러들어. 재취. 그냥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몸이든 이제 중생, 모든 육도에 지옥아기 축생, 수라, 아니면 인간, 아니면 천상, 모든 간에 흘러들어감을 전혀 모르지만 만약 다른 이의 집안일이라면 크고 작음을 모름이 없느니라.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 내가 볼 땐 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응원하는 건데, 형이 그래도 동생 사랑해가지고 다행히 서두른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물러나서는 안 된다. 다시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만약 좀 일찍 서두르지 않는다면 나벌 30일에 어떻게 정리해 처리하려 함인고. 그러면 이제 죽어가지고는 어떻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천당으로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아니면 그 무엇으로 가든 간에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하려 함인고.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고 하니까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라. 여기 이제 주석이 있어가지고 나벌 30일이란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이게 이제 다른데 출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임명, 종시, 목숨이 마칠 때의 시간 1번은 비유를 한 거고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하려 함인고, 이게 3번 받을 때 뭐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번째는 오시를 비유했으니 해마다 해야 할, 깨달을 오자예요. 해마다 해야 할 일을 능히 성취한 까닭이요.
이 부분이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고 하니까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니라. 잘한다.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온 것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시니 이 속에서 뚫지 못하면 나벌 30일과는 무엇이 다른고? 세 번째는 미하다, 깨닫지 못하고 미시를 비유했으니 한탄하기 때문이다. 한탄한다. 죽을 때 해가지고는 사대부가 글을 많이 읽은 이일수록 소임이 관직에 맡았던 관직이 아닌데 그거는 형 얘기였는데 이 낭중은 여튼 사대부가 글을 많이 읽은 이일수록 무명이 많고 글을 적게 읽은 이일수록 무명이 적으며 글을 적게 읽은 이일수록 글 많이 배운 자들이 무명해서 다 헤매더라. 벼슬을 낮게 지은 이일수록 인아가 작고 너와 나 그런 교만과 상이 작고 벼슬을 크게 지은 이일수록 인아가 크나니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이해에 부딪혀서는 이익과 손해에 맞닥뜨리면은 총명 또한 알지 못하며 영리 또한 알지 못하며 평생 읽었던 글마저 한자도 쓸 수 없으니 대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답이 없다. 총명하고 벼슬이 높고 한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도의 입장에서 부기만 잡으려 했을 뿐이라. 참 부와 명예에만 뜻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살아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도에 관심이 생겨도 내가 얘기를 해주면 너무 힘들다. 생각 한번 바꿔 다르게 돌이킬 수 있게 해주기가. 부귀를 얻은 이가 또 몇 사람이나 기꺼이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발꿈치 아래를 향해 추궁하기를 나의 이 부귀를 취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바로 지금 부귀를 받는 놈은 다른 날에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가라고 하겠느냐. 고개를 돌리는 자가 돌이켜볼 줄 아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 곳도 알지 못하여 문득 마음이 아득해 갑갑함을 느낄 것이니 바로 아득하고 갑갑할 때가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닌지라 다른 모양이 아닌지라 다름이 아니다. 갑갑할 때 또한 무엇과 한참 부와 명예로 취해 있을 때와 또 갑갑할 때와 오직 이 갑갑한 속으로 가서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인용. 하니까 운문께서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께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시니 화두를 자세히 살필지니 단지 이 화두만 들고서 호련히 기량이 다할 때까지 문득 기량이 다할 때 문득 깨달으리라. 화두만 자세히 살펴라. 하지만 문자를 더듬어서 인증하고 어지러이 헤아려서 주석 달고 해석하고 주해함을 반드시 삼갈지어라. 설령 주해가 틀림없이 명확하여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도 모두가 다 귀신집 살림살이니라. 봤냐가 아니라 샀냐다.
딱 맞아 떨어져도. 심지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도 거울 아니다. 그림이다.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가 뒤섞이거니와 뒤섞이는데 의심을 깨뜨린 즉 생사심이 끊어진다. 생사심이 끊어진 즉 불견, 법견도 없어지리니 불견 붙여보고 법을 보고 불견, 법견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의 번뇌견을 일으키겠는가. 다만 아득해 깝깝한 마음을 가져서 앞에서 조금 정정하면 깝깝함을 느낄 것이니 바로 아득하고 깝깝할 때가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닌지라 아니니까 깝깝한 자리가 곧 그럼 부처되는 자리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다만 아득해 깝깝한 마음을 가져서 마른 똥막대기 위로 간식을 화두 위로 옮겨와 한번 버팀에 견뎌낸다면 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득해 깝깝한 마음과 생사심과 아득해서 깝깝한 마음과 헤아려서 분별하는 마음과 총명을 일으키는 마음이 자연히 행하지 않으리니 자연히 행이 없다. 행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나 봐요. 했었나 봐요. 배운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공에 떨어지어 보고 그 맛을 보고 어이쿠 여기는 무섭다. 지금 이렇게 되기도 전에 공의 맛을 보기도 전에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아니면 그냥 말로 핑계를 대는 건지 공에 떨어질까는 그냥 빼고 그냥 두려움은 뭔가 이제 막연한 뭐에 대해서든 그거는 각자 자기 업식에 따라서 정말로 천차만별일 텐데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버텨라 그냥 이런 말씀인 거죠. 호련히 버텨낸 곳에서 소식이 끊기면 평생토록 경쾌함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버텨낸 곳에서 소식이 끊기면 평생토록 경쾌하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쾌할 거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틀림없이 소식이 끊어져 버리면 불견, 법견, 중생견을 일으켜서 헤아려 분별하며 요게 부처 눈이고 부처 눈으로 보는 거고 요게 법의 눈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고 따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눈이 떠졌냐 이렇게 한 건 또 무슨 경전 내지는 어록을 바탕으로 중생견은 좀 졸업한 것 같은데 뭐 법견 정도인 것 같고 부처의 눈이라기에는 조금 자신감이 없고 등등 헤아려 분별하며 총명을 지어서 도리어 말하더라도 모두 지장이 없느니라. 소식이 끊기고 나면은 얼마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 지장이 없다.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다. 평상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생활 속에 나만 늘 놓아버려서 행이 없어서 너그럽고 걸림없이 하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조금 믿음을 내봐라.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네가 되고 싶었던 거 있잖아. 맛보고 싶었던 거. 이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진짜 너그러움이다. 이게 진짜 걸림없습니다. 고요한 곳에서나 시끄러운 곳에서나 항상 마른 똥막대기를 끄잡아가면 날이 가고 달이 오매 제8식이 자연이 이그리니 아래하식이 읽는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밖을 향해 다른 의심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마른 똥막대기 위에서 의심을 깨뜨린 즉 모든 의심이 한꺼번에 깨뜨려지느니라. 이에 앞서 또 일찍이 이와 같이 써서 거인에게 네 형에게 주었더니 요즘 조경명이 돌아왔기에 편지를 받아보니 여기는 이제 편지 갖다 준 사람이겠죠. 편지 가운데 재차 묻기를 모르겠습니다. 이를 여의고 달리 공부할 곳은 없는지요. 이거 말고 그러면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여의고 달리 공부할 곳은 없는지요. 단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음에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몸소 터득하리꼬. 그래도 깝깝함이 이제 깊은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뭐 하나 함에 있어서 이것조차도 내가 지금 하기가 힘들다. 손 하나 들기도 까딱하기도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깝깝함을 목구멍까지 차 올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형이 쓴 거겠죠? 조경명이 들어와서 편지를 받아보니 거인에게 너의 형에게 일찍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이야기 다 너네 형에게 해줬는데 답장을 받아보니까 깝깝함이 그래도 제대로 차 올랐는데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직 화두만 자세히 살피리까? 그것도 아니면 달리 몸소 터득함이 있으리까? 오직 화두만 자세히 살필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 아니야. 또 혼나겠죠. 그것도 아니면은 뭐가 붙냐. 그것도 아니면 같은 소리는 뭘 또 갖다 붙이냐. 달리 몸소 터득함이 있으리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런 말일란지. 그러니까 깝깝함을 말은 이런 말 저런 말이지만 깝깝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계속되네요. 또 평생의 하나의 큰 의심 덩어리를 오늘까지도 밝히지 못했으니 이 1대4 문제를 아직까지 오늘까지 밝히지 못했으니 만약 죽은 다음에는 단멸과 단멸치 아니함을 어떻게 하면 꼭 알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단멸, 죽으면 끝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이제 끝입니까? 이제 이 거인은 사인, 중서사인 맞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중서사인.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질문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경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치 말며 고인의 공안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눈앞을 따라서 단멸과 단멸치 아니한 실다운 곳을 시원시원하게 분명히 잘 가리어 가르쳐 주소서. 여기까지 답장이 왔더라. 한 호흡에 다 써내려 가신 것 같은데 깝깝하니까 라고 하니 그 이가 이같이 말함을 너네 형이 이와 같이 말함을 보건대 오히려 서너 내지는 너댓 집 밖에 되지 않는 총구석에 일 없는 놈이
되레 도리어 허다한 망상 분별의 쓰레기 덩이가 없는 것처럼 너네 형이 쓴 거는 다 쓰레기 덩이다. 총구석에 망상 분별 쓰레기 덩이가 없는 것처럼 죽으면 미련 없이 후련하게 죽어버림만 같지 못하구나. 왜 이렇게 미련이 잔뜩 지금 죽은 다음에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질문에 그만도 못하다. 중서사인까지 해놓고 동생한테 형 얘기를 하면 글쎄 어떤 면에서는 형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겠죠. 면박을 동생한테 흉을 보는 부처님께서 동생 난다한테 천녀 너에게 주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비구들 불러가지고 쟤는 천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는 놈이야. 가서 다들 손가락질해라. 가서 다 가가지고 혼내라. 잔소리해라. 창피해가지고 숲에 가가지고 혼자 밀어붙여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대부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법에 모르긴 몰라도 별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그냥 대놓고 쓰시는 거죠. 대종고 스님께서 동생한테 형 흉보는 거니까. 분명히 그에게 이르기를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오직 이 하나의 의심이니 화두 위에 의심을 깨뜨린 즉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뜨려지리라. 분명히 내 말해줬다. 지금 이렇게 보내온 답장에 정말로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 담겨 있는데 이 화두 하나 깨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진다고. 화두를 깨뜨리지 못한 즉 오직 화두 위에 나아가 저와 더불어 겨루어 갈지어다. 만약 화두를 버려버리고 달리 문자 위로 물러나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교 경전 가르침 위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평상시 생활의 번잡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사마의 권속이니라. 똑같이 형한테 보냈던 편지. 분명히 그에게 이르길 하면서 계속 인용하니까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동생 보고도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쓰시는 건데 또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떠맡으려 하지 말며 또 아르마리로 헤아려 재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사량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사량하면 마음이 갈 바가 없음이 쥐가 솥불에 들어서는 문득 막다름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내가 형한테 다 써준 내용이다 라고 하여서 이와 같이 알아듣게 써주었거늘 또다시 돌아와서는 되풀이하여 묻나니 그 많던 총명과 직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평생 읽었던 글은 여기에 이르러서 한 글자도 쓸 수 없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여태까지 평생 한 걸 내려놓고 화두만 들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위해서 나쁜 냄새를 조금 피우리라. 내가 독하게 얘기한다. 만약 이렇게 손을 놓고만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의 물음을 받고서도 또 답하지 못했다 하리니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이렇게 대명사의 나열로 가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내가 형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고 못하고
여태까지 배운 걸 좀 내려놓고 해보라고 해도 그게 참 안 되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너의 형을 위해서 나쁜 냄새를 조금 피우는데 내가 손을 놓고만 있으면 내가 그의 물음을 받고서도 또 답하지 못했다 하리니 뭐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도 나도 깝깝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알면서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편지가 그럼 쓰고 있는 이 편지로 보이는데요.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이 편지 도착하면 그러면 그는 형일 테고 형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내용상 중요한 건 아니지만 편지가 길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동생 여낭중 한번 볼지어다. 이 동생한테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러면은 어쩌면 이 여낭중이 대종고 스님께 보낸 그 편지를 말하는 건지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보내는 김에 한번 볼지어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계속 시비를 하니 한번 볼지어다. 형을 대상으로 우선은 좀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앞에는 근데 동생한테 여낭중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당신의 형, 근데 시작부터 형 얘기예요.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2번이나 편지를 받았는데 이 일로 몹시 마음을 졸인다고 하니 그렇기는 하나 또 반드시 애써야 할지니라. 나벌 30일에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드냐. 듣자니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 그대도 이 직접 인용이라 듣자니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 이게 동생 말인데 이거는 그대도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주역이니 장자니 공자니 맹자니 등등 제자백가 이거는 줄줄줄 외우면서 자기 살림살이는 결코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다. 사대부가 글을 많이 읽을수록 무명이 많고 계속 이제 핀잔 주는 거죠. 북이 어려서부터 너가 그렇게 감을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건 이 대종고 스님께서 동생을 더 포인트를 두는지 형을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구분 없이 마구 그냥 형이든 동생이든 할 거 없이 두드리시는 건지 여튼 이렇게 감을 못 잡고 헤매는 거 너네들이 어려서부터 부와 명예만 쫓아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됐다. 싹수가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또 반복하시고 문자로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말아라. 오직 화두에만 의심을 갖다 대라.
이에 앞서 또 일찍이 이같이 써서 거인에게 주었더니, 이런 말씀 보니까 이제 앞에 말은 동생에게 하는 얘기고요. 연앙중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동생도 깝깝한데 형 깝깝한 것도 떠오르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네 형도 내가 이만큼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더라.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형제를 누가 얻어맞는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마구 휘두르시는 중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